결혼 기사 한 줄이 뜬 직후부터 회사 안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오장미의 수면제 기사만 물고 늘어지던 기자들이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강준호 셰프, 드림호텔 마설인 실장과 결혼 발표. 그 문장이 뜨자 기자들끼리 먼저 술렁였어요. 오장미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내던 사람들도 잠깐 멈췄고요. 지금부터 왜 이 결혼 기사 한 줄이 판을 뒤집었는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백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미 씨 이쪽으로 가요. 오장미는 아직 숨이 가빴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백호는 사람들 사이를 막아서며 오장미를 옆 통로로 빼냈어요. 플래시가 몇 번 더 터졌지만 이미 질문의 방향은 바뀌고 있었어요. 결혼 발표가 사실입니까? 오장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골랐어요. 백호 씨, 준호 씨가 왜 저런 기사를 낸 거예요? 강백호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낮게 말했어요. 기자들 시선부터 돌리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급했어요. 최화영이 장미 씨를 약물 기사로 먼저 무너뜨리려 한 거고 형은 그걸 기사 하나로 막아선 겁니다. 오장미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준호 씨가. 형도 계산 없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강백호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쌍칼이 죽었습니다. 저건 그냥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오장미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쌍칼 애인 신혜라가 최화영을 찾아와 돈 얘기를 꺼냈고 그날 바로 뉴스에 수감자 싸움으로 쌍칼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오장미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최화영이 입을 막은 걸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요. 강백호는 그렇게 말하고 차 문을 열어줬어요. 일단 사람 없는 곳으로 가죠. 오늘은 장미 씨 혼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 시각 최화영은 대표실 문을 3개 닫고 들어왔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강준호 결혼 발표 기사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최화영 손이 떨릴 정도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결혼 기사라니.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강혁은 벽 쪽에 서서 최화영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최화영은 기사를 다시 읽다가 더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알겠어. 오장미 기사 막으려고 저걸 던진 거야. 문제는 저 기사 때문에 마 회장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막을까요? 이미 늦었어. 기사 한 번 뜨면 다 퍼져. 지워도 소용없어. 최화영은 숨을 고르고 바로 말을 이었어요. 대신 방향을 바꿔. 결혼 기사 쪽으로 다 몰아. 약물 기사와 연결되지 않게 해. 준호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그림으로 만들면 돼. 오장미 얘기는 뒤로 밀어. 알겠습니다. 최화영은 그 말을 하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유리잔을 밀어버릴 뻔하다가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신혜라부터 다시 찾아. 회사 밖으로 나간 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그 여자는 왜요? 최화영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쌍칼이 죽었는데 애인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다시 커질 수 있어. 지금 제일 위험한 건 그 여자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준호였어요. 강준호는 최화영 앞에 섰어요. 표정이 아주 단단했어요. 기사 보셨죠? 최화영은 억지로 웃는 척했어요. 준호야. 이런 일은 최소한 나랑 상의라도 하고 했어야지. 강준호는 바로 잘랐어요. 상의하면 막으실 거잖아요. 막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자는 거였지. 타이밍은 제가 봤습니다. 오늘이 제일 먼저 막아야 할 날이었어요. 최화영 얼굴이 굳었어요.
설인이 기사 때문에? 강준호는 그 말에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의료 기록 누가 흘렸는지 금방 나옵니다. 병원 기록은 아무나 못 빼요. 기자들한테 누가 준 건지도 곧 드러날 겁니다. 강준호는 한 발 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혼 기사 취소 안 합니다. 뭐? 설인 씨 기사 덮으려고 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설인과 결혼 발표를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채화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넌 지금 누굴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오장미 같은 애를. 그리고 강준호를 보며 다시 말했어요. 준호야. 제가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을 때 기다리자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설인 씨를 계속 건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준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에는 기사로 막지 않겠습니다. 직접 밝힐 수도 있어요. 문이 닫히자 채화영은 바로 이를 악물었어요. 이강혁. 네. 준호 동선도 확인해. 지금 누구 만나고 어디에 사람 숨기는지 다 알아와.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강백호는 신혜라가 남긴 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꺼져 있었고 세 번째 만에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신혜라 목소리는 낮고 지친 상태였어요. 강백호는 바로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강백호입니다. 오늘 낮에 명함 드렸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뒤 신혜라가 물었어요. 쌍칼 죽은 거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에요. 강백호도 그 생각은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신혜라는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냥 돈만 받으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표정 보니까 이상했어요. 내가 쌍칼 얘기 꺼내자마자 너무 급했어요. 쌍칼이 당신한테 따로 남긴 말 없었습니까? 신혜라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어요. 하나 있어요. 강백호 눈빛이 달라졌어요. 뭡니까? 쌍칼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혹시 안 나오면 먼저 오장미 찾지 말고 변호사부터 찾으라고. 왜 그걸 이제 말합니까? 무서워서요. 나도 죽을까봐. 강백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신혜라는 곧바로 위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리고 가방이 하나 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백호가 숨을 죽였어요. 무슨 말이죠? 녹음이 있어요. 그 말에 강백호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 목소리입니까? 최 대표 목소리 같아요. 그 순간 강백호는 바로 오장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미 씨, 지금 나가야 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신혜라가 입 열었습니다. 쌍칼이 남긴 가방 안에 녹음 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오장미가 바로 일어섰어요. 채화영 목소리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장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가야죠.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채화영은 기사로 안 되면 사람까지 치우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또 누가 다칠지 몰라요. 그 시각 채화영도 같은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강혁이 급히 들어와 말했어요. 신혜라 위치가 잡혔습니다. 채화영이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야? 이강혁이 장소를 말하자 채화영은 곧장 일어났어요. 내가 직접 간다. 대표님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쌍칼이 죽었는데 애인이 살아있으면 끝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뭘 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 이강혁은 더 말리지 못했어요. 채화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결혼 기사로 나를 막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나도 그냥 안 앉아 있어. 같은 시간 마 회장은 혼자 기사 화면을 오래 보고 있었어요. 강준호와 마설인 결혼 발표. 그 문장을 다시 읽던 마 회장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 허락도 없이 감히. 그리고 곧바로 김 실장을 불렀어요. 차 준비해. 설인이부터 만나야겠다. 마 회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마지막 장면은 폐업한 카페 뒷골목이었어요. 신혜라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벽 쪽에 붙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보관함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먼저 도착한 사람은 강백호와 오장미였어요. 강백호가 주변을 먼저 살폈고 오장미는 신혜라 쪽으로 다가갔어요. 신혜라 씨. 신혜라가 오장미를 보자마자 한 발 물러났어요. 나 당신 얼굴 사진으로만 봤어요. 직접 보니까 더 무섭네. 이렇게까지 찾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오장미는 곧장 물었어요. 가방 어디 있어요? 신혜라는 대답 대신 손을 펴보였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보였어요. 역 앞 사물함이에요. 쌍칼이 마지막에 나한테 이거 주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안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건 절대 최 대표 쪽에 넘기지 말라고. 강백호가 바로 물었어요. 왜 오장미 씨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신혜라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쌍칼이 그랬어요. 이 일의 시작이 오장미 때문이 아니라 오장미가 끝낼 사람 같다고. 오장미 표정이 굳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쪽에서 자동차 불빛이 길게 들어왔어요.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돌아봤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먼저 내린 사람은 이강혁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천천히 내린 사람은 최화영이었어요. 최화영은 오장미와 신혜라 그리고 강백호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아주 차가웠어요. 다 모여 있었네. 오장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손에 든 열쇠를 더 꽉 쥐고 최화영을 똑바로 봤어요. 늦었어. 최화영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 열쇠 내가 열기 전에 내가 가져가면 되지. 오장미가 바로 받아쳤어요. 이번엔 안 뺏겨.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어요. 강백호가 먼저 알아봤어요. 형 차예요. 강준호가 온 거였어요. 반대편에서 들어온 차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급히 내렸어요. 강준호는 상황을 한 번에 훑어봤어요. 최화영, 이강혁, 강백호, 오장미 그리고 신혜라까지.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건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강준호는 곧장 오장미 쪽으로 걸어왔어요. 괜찮아요? 오장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강준호는 그 표정만 보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더 분명히 느꼈어요. 최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내가 여기 왜 왔니? 그건 제가 묻고 싶네요. 기자들 기사까지 터진 날 대표님이 왜 이런 골목에 직접 나와 계십니까? 회사 일이다. 강준호는 차갑게 잘랐어요. 그럼 더 이상하게 들리네요. 회사 일이면 변호사나 비서가 오면 되잖아요. 최화영이 이강혁 쪽을 한번 봤어요. 그러자 이강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열쇠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애초에 그쪽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물건입니다. 신혜라가 그 말에 바로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쌍칼이 절대 최 대표 쪽에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최화영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신혜라는 겁에 질린 목소리였지만 더는 숨기지 않았어요. 쌍칼이요. 자기가 안 나오면 이건 오장미 씨 쪽이나 변호사한테 가야 한다고 했어요. 최 대표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강준호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백호도 바로 신혜라 앞으로 섰어요. 그 말 다시 해주세요. 쌍칼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에 돈만 있는 거 아니라고도 했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채화영이 참지 못하고 시네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오장미가 바로 막아섰어요. 그만해. 채화영이 오장미를 노려봤어요. 넌 빠져. 오장미도 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빠져? 내 사진 들고서 돈 얘기한 사람 앞에서 내가 왜 빠져야 하지? 강준호 표정이 바로 바뀌었어요. 그 눈빛을 본 채화영은 속으로 더 급해졌어요. 강준호가 지금 단순히 오장미를 감싸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준호야, 내가 지금 들은 말 다 믿을 생각은 아니지? 저는 누구 말보다 물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강준호가 오장미 손에 들린 열쇠를 봤어요. 사물함 어디예요? 시네라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중앙역이요. 강백호가 곧장 말했어요. 지금 바로 가죠. 채화영이 소리쳤어요. 아무도 못 가. 그리고 바로 이강혁에게 눈짓했어요. 이강혁이 움직이려는 순간 강준호가 앞을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강준호 씨, 비키십시오. 못 비킵니다. 강준호는 아주 단호했어요. 지금 이건 회사 일도 아니고 집안일도 아닙니다. 누가 사람을 협박했고 누가 뭘 숨기려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채화영은 더는 좋게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준호야, 지금 내가 누구 편 드는지 알고는 있니? 강준호는 눈 하나 피하지 않았어요. 편드는 거 아닙니다. 막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으니까요.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강준호를 한 번 봤어요. 강준호는 끝까지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차량 불빛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마 회장 비서실 차량이었어요. 김 실장이 내리자 모두 잠깐 멈췄어요. 김 실장은 상황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강준호 씨, 대표님 강백호 씨. 지금 다 같이 들어가시죠. 채화영이 먼저 받아쳤어요. 무슨 이유로요? 회장님이 결혼 기사건과 지분건을 바로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는 따로 물으실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나빴어요. 지금 바로 사물함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마대창이 먼저 부른 거였어요. 강백호가 재빨리 물었어요. 회장님이 지금 당장 다 들어오라고 하셨습니까? 네. 강백호는 잠깐 생각했어요. 강준호는 김 실장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저희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먼저 사물함 하나만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채화영이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안 돼. 그 짧은 반응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더 분명해졌어요. 안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김 실장은 조용히 채화영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오장미 손에 든 열쇠를 봤어요. 결국 김 실장이 말했어요. 회장님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신 비서실 차량이 같이 가겠습니다. 채화영이 바로 소리쳤어요. 김 실장. 회장님 명령입니다. 채화영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차는 두 대로 나뉘어 움직였어요. 앞차에는 강백호, 오장미, 시네라가 탔고 뒷차에는 강준호와 김 실장이 탔어요. 채화영과 이강혁도 바로 뒤를 따라붙었어요. 중앙역 사물함 앞에 도착했을 때 시네라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네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넣었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검은 가방 하나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채화영 얼굴은 그걸 보는 순간 더 나빠졌어요. 강백호가 먼저 가방을 꺼냈어요. 지퍼를 열자 현금 다발보다 먼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보였어요.
그 옆에는 휴대폰 낡은 수첩, 그리고 접힌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강준호가 바로 말했어요. 재생해 봅시다. 최화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안 돼. 출처도 모르는 물건을 왜 여기서 함부로. 강준호가 바로 받아쳤어요. 그럼 대표님은 왜 그렇게 막으십니까? 그 한마디 뒤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강백호가 녹음기를 켰어요. 처음에는 잡음이 조금 들렸고 곧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쌍칼 목소리였어요. 최 대표가 나가면 가방 하나 더 준다 그랬지. 근데 일 커지면 나 혼자 안 뒤집어 쓴다. 그 다음에 잠깐 멈춤이 있었고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또렷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최화영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입 닫고 있어. 재판 전까지 괜히 움직이지 마. 오장미부터 먼저 찾으면 된다. 녹음이 끝나자 공기가 딱 멈췄어요. 최화영은 바로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강백호가 녹음기를 쥔 채 최화영을 봤어요. 대표님 목소리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당연하지. 신혜라가 떨면서 말했어요. 쌍칼이 직접 넣어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랬어요. 최 대표 쪽에서 나중에 말 바꾸면 이걸 내놓으라고. 최화영은 신혜라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내가 살려고 아무 말이나 붙이는 거야. 오장미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어요. 살려고 아무 말하는 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제 사진을 들고 사람 시킨 것도, 약물 기사 흘린 것도, 쌍칼 입 막으려 한 것도 전부 우연이라고 할 거야. 최화영이 오장미 쪽으로 다가오자 강준호가 사이를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최화영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더 굳었어요. 강준호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는구나. 강준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믿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증거를 설명하세요. 강백호는 봉투 안 서류도 꺼냈어요. 거기에는 교도소 접견 날짜와 가명으로 적힌 송금 내역 일부가 있었어요.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쌍칼과 누군가 계속 연결돼 있었다는 건 분명했어요. 김 실장이 바로 말했어요. 이건 회장님께 바로 올리겠습니다. 최화영이 손을 뻗었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 하지만 이번에는 김 실장이 먼저 가방을 잡았어요. 회장님 지시가 먼저입니다. 최화영은 김 실장 손까지 뿌리치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게 뻔했거든요. 결국 모두가 마 회장 집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집 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염산월은 코인 계좌가 거의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진홍주는 최화영 연락이 계속 끊기자 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마대창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결혼 기사 출력본, 지분 변동 보고서, 그리고 방금 올라온 녹음기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먼저 최화영이 들어왔어요. 뒤로 강준호, 강백호, 오장미, 신혜라, 김 실장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염산월과 진홍주도 부름을 받고 한쪽에 서 있었어요.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얼굴을 차례로 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명해. 최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누가 저를 엮으려고 만든 일입니다. 저 녹음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마대창이 바로 끊었어요. 내가 너한테 먼저 물은 건 저 물건 설명이 아니다. 최화영 표정이 굳었어요. 결혼 기사, 지분 매입, 설인이 기사. 이게 하루 만에 왜 한꺼번에 터졌는지 설명하라고. 강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결혼 기사는 제가 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 설인 씨 의료 기록을 건드려서 허위 기사로 몰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이 바로 반박했어요. 허위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잖아. 오장미가 곧장 받아쳤어요. 허위 맞습니다. 수면제 처방 기록을 약물 과다 복용처럼 바꿔서 던진 겁니다.
마대창 시선이 오장미 쪽으로 갔어요. 증거 있나? 강백호가 바로 답했어요. 병원 처방 원본과 기사 문구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강백호는 녹음기를 다시 마대창 앞에 올려놨어요. 쌍칼이 남긴 겁니다. 마대창이 김 실장을 봤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앙역 사물함에서 직접 확보했습니다.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버텨보려 했어요. 그런 깡패 말 하나로 저를 이렇게. 하지만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재 안의 쌍칼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그리고 곧 이어진 여자 목소리. 완벽하게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 있는 누구도 그 말뜻을 모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입 닫고 있어. 재판 전까지 괜히 움직이지 마. 오장미부터 먼저 찾으면 된다. 녹음이 끝난 뒤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홍주가 먼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염산월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강혁은 눈을 아래로 내렸고 강준호는 최화영만 보고 있었어요. 마대창이 천천히 물었어요. 최화영, 내 목소리냐? 최화영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왜 내가 저 사물함 열쇠를 그렇게 급하게 막았지? 최화영은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더 위험했어요. 마대창이 다시 말했어요. 쌍칼은 왜 사람을 보낸 거지? 이번에도 최화영은 대답이 막혔어요. 오장미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 사진을 들고 대표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돈을 안 내놓으면 저를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마대창이 오장미를 뚫어지게 봤어요. 너를 왜? 오장미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강백호가 대신 이어받았어요. 오복길 시일부터 연결된 것 같습니다. 쌍칼이 마지막에 남긴 말도 그렇고요. 그 말이 나오자 최화영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오복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강백호가 바로 받아쳤어요. 누구한테 끝난 일입니까? 강준호가 처음으로 최화영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직접 말씀하세요. 계속 아니라고만 하면 더 커집니다. 최화영은 아들을 봤어요. 눈앞에 있는 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최화영은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강보는 지금 저 사람들 말만 믿고 있어. 강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람 말보다 지금 나온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마대창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무겁게 말했어요. 김 실장. 예, 회장님. 녹음 정밀 분석 돌려. 송금 내역도 다 확인해. 교도소 접견 기록도 다시 뒤져. 알겠습니다. 마대창은 그 다음 최화영을 똑바로 봤어요. 그동안 내가 무죄 홍보로 끝내겠다고 했지. 최화영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예. 그건 오늘로 보류다. 최화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그리고 서린이 기사. 그것도 내가 직접 보겠다. 누가 흘렸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다 확인할 거다. 강준호는 마대창 말을 듣고 잠깐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마대창은 결혼기사 출력본을 손에 든 채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서재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대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준호. 예. 내가 왜 그 기사를 냈는지는 들었다. 강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서린 씨 약물 기사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급했습니다. 마대창은 바로 물었어요. 막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나? 그게 가장 빨랐습니다. 마대창이 기사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빠르다고 다 해도 허용되는 건 아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마대창은 강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서린이 약물 기사 막으려 한 건 이해하지만 내가 한 건 선을 넘은 거다.
강준호 눈빛이 굳었어요. 회장님, 그 기사가 아니었으면 서린 씨가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마대창이 낮고 무겁게 말했어요. 그래서 허락도 없이 내 손녀 결혼을 기사로 먼저 띄워도 된다는 거냐? 서재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강준호도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마대창은 말을 이었어요. 내 손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과 내 손녀 인생을 내 판단으로 먼저 정하는 건 다른 문제다. 강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결혼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용한 결과가 됐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강준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마대창은 계속 몰아붙였어요. 내가 허락한 적 없지. 예. 서린이도 허락한 적 없지. 강준호가 잠깐 서린 쪽을 봤어요. 오장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대창은 결혼 기사 종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기사 한 줄은 금방 퍼진다. 한 번 퍼진 결혼 기사는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 사람들은 이미 서린이 결혼까지 내가 먼저 정한 걸로 본다. 강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마대창이 바로 잘랐어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내 손녀 결혼은 내가 결정한다. 여기서부터는 강준호가 물러난 게 아니라 더 단단해졌다는 점이 중요해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재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염산월도 진홍주도 강백호도 아무 말 못했어요. 최화영도 바로 끼어들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그 말을 정면으로 들었어요. 표정은 굳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다. 마대창은 시선을 놓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서린이 인생 걸린 일부터 움직이지 마. 강준호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예. 그제야 마대창이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린을 봤어요. 서린이. 오장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 할아버지. 저 기사 내 뜻은 아니지. 오장미는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부탁한 건 아닙니다. 마대창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 한마디가 더 무거웠어요. 지금 마대창은 두 가지를 따로 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누가 서린 약물 기사를 흘렸는지 확인하는 일, 다른 하나는 강준호가 결혼 기사로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최화영이 그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준호가 너무 급하게. 마대창이 바로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 말은 나중에 듣겠다. 최화영도 더는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마대창은 다시 강준호에게 말했어요. 이 일 끝날 때까지는 내가 낸 기사 책임도 내가 져. 서린이 이름 더 더럽혀지지 않게 막고 누가 의료 기록을 건드렸는지도 확인해서 바로 올려. 알겠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오장미도 속으로 숨을 죽였어요. 마대창이 결혼 기사 자체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강준호 역시 이제는 서린을 지키려는 마음과 마대창이 그어놓은 선 사이에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먼저 나왔어요. 복도 공기가 아직 무거웠어요. 강백호가 형 얼굴을 봤어요. 괜찮아? 강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말 맞아. 내가 선 넘었어. 강백호는 가만히 들었어요. 강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먼저 정할 일이 아니었어. 그럼 이제 물러나게. 강준호는 바로 잘랐어요. 아니, 방식만 바꿀 거야. 강백호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결혼 기사로 더 밀어붙이지 않겠어. 대신 누가 서린 씨를 건드렸는지 직접 확인할 거야. 강준호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어요. 의료 기록 누가 흘렸는지, 기자 누가 붙였는지, 쌍칼이랑 누가 연결됐는지 하나씩 보겠어. 그리고 회장님께 바로 올릴 거야.
강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낫다. 그때 서재 문이 다시 열리고 오장미가 나왔어요. 강준호는 바로 그쪽으로 갔어요. 괜찮아요? 오장미는 잠깐 강준호를 봤어요. 저 때문에 더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강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고 한 일입니다. 오장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대신 이제부터는 기사로 안 맡겠습니다. 오장미가 눈을 들었어요. 그럼요? 직접 맡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어요. 누가 서린 씨를 건드리는지 확인하고 회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피해서 움직이지도 않겠습니다. 오장미는 그 말이 더 무겁게 들렸어요.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더 가까이 붙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준호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서린 씨 곁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따를 겁니다. 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강준호 대답은 짧았어요. 오장미는 더 반박하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말을 정리했어요. 제가 서린 씨 인생을 먼저 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선은 안 넘겠습니다. 대신 서린 씨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냥 안 두겠습니다. 오장미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어요. 강준호가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자리로 들어온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 시각 복도 끝에서는 채화영이 이강혁을 따로 불러 세우고 있었어요. 채화영은 주변부터 확인한 뒤 낮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더 조심해서 움직여. 네. 준호는 당분간 정면으로 건드리지 마. 아까 마 회장 앞에서도 안 꺾였어. 괜히 자극하면 더 오장미 옆에 있으려고 할 거야. 이강혁이 물었어요.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채화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물함에서 나온 물건 원본부터. 김 실장 손에 있습니다. 직접 건드리진 마. 어디에 두는지부터 봐. 복사본이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해. 네. 채화영은 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어요. 시내라도 찾아. 억지로 끌고 오진 말고 보호해주겠다고 접근해. 어디 있는지부터 잡아. 알겠습니다. 채화영은 잠깐 멈췄다가 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기사 라인도 끊지 마. 약물 기사 말씀입니까? 그래. 지금은 세게 안 던져. 대신 다시 꺼낼 수 있게만 묻어둬. 의혹처럼만 가. 네. 그때 강준호가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어요. 채화영은 표정을 바로 눌렀어요. 강준호는 멈추지 않고 가까이 왔어요. 대표님. 왜? 이제부터 서린 씨 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채화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방금도 들었어. 강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채화영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니? 누가 서린 씨를 건드렸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께도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강혁이 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전 지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었어요. 채화영은 낮게 물었어요. 지금 나한테 경고하는 거니? 강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더 세게 들렸어요. 저도 회장님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 넘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안 넘겠습니다. 대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못 본 척하지 않겠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대꾸하지 못했어요. 강준호가 감정으로 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했어요. 서린 씨한테 다시 손 떼는 사람 있으면 이번에는 기사로 안 맡겠습니다. 정식으로 확인하고 정식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준호는 돌아섰어요. 채화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조급해졌어요. 서재 안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